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퇴직자들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탓에 내년도 교육 예산이 파탄 위기에 놓였다며 광주시 교육감이 시민설명회를 열며 어려운 현실을 호소했습니다. 한빛 원전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현황을 파악해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라인이 설치됩니다. 바다를 막아 만든 해남 고초남호에 철새들이 날아들고 있지만 현지 주민들은 개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퇴직자들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독점의 폐해도 드러났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에 7조 원대의 계약을 발주하는 거대 공기업 한국전력. 섬 지역의 발전 설비를 정비하고 운영하는 사업은 18년 동안 한 업체에만, 그것도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해당 업체는 한전 퇴직자들이 세운 전후 실업으로 18년 동안 4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챙겼습니다. 건전하고 꿈 많은 기업들이 한탄만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후 실업 관련된 것은 차츰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실업은 전력 계량 설비 시험 용역도 지난 5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따냈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 KPS도 퇴직자가 차린 회사 3곳에 최근 5년 동안 400건의 일감을 몰아줬고 계약 금액이 870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각종 비리에 연루돼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사실상 아무 제한 없이 공사를 따내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합법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격 제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납품 비리, 담합 비리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김 의원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독점업체라는 이유로 예외 조항을 통해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한우 가격이 추석절을 앞두고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진 한우 경매시장에 따르면 최근 거래된 송아지 가격이 비유구가 평균 320만 원, 번시구는 270만 원, 큰 소도 생채 1kg에 9,500원에서 만원대로 1년 전보다 70% 이상 급등했습니다. 연중 최대 성수기인 추석절을 앞두고 강진과 무안 등지 우시장에서는 하루 300~400마리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요즘 제주산 돼지고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제주산을 사려고 하면 원산지 둔갑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산이 아닌 일반 국내산 돼지고기를 비싸게 사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100% 청정 제주산 흑돼지를 취급한다는 한 고깃집입니다. 하지만 냉장고 속 돼지고기에는 국내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역 특산품 보호 차원에서 돼지고기의 경우 제주산은 다른 지역의 국내산과 원산지를 구분해 표기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이렇게 하다 적발된 고깃집은 광주 전남에서 모두 12곳. 물량으론 총 3,500kg으로 2억 원어치에 이르는 양입니다. 제주도면 정말 써도 상관없다라고 생각가지고 그냥 넣으신 것 같아요. 제주산 돼지고기의 공급은 한정돼 있는 반면 수요는 크게 늘면서 국내산이나 수입산이 제주산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제주산이 최근 맛집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인기를 끌자 원산지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삼겹살의 경우 제주산은 수입산이나 국내산에 비해 1.5배에서 최대 6배까지, 목살은 최대 2배 이상으로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고기는 더 비싸지만 썰어서 나올 경우 일반 소비자들이 제주산을 구별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업주의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유전자 분석도 안 되고 또한 식별 방법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단속반도 어려운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홈페이지에 적발된 업소명과 주소, 위반 내역을 공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골프채로 차를 부순 차주에게 벤츠 판매점이 교환을 약속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벤츠 광주 판매점은 훼손된 차량을 2016년식 신모델로 바꿔주기로 차주 33살 유모 씨와 최종 합의했습니다. 다만 파손차의 복구비 일부와 사용 기간에 따른 차량 가격 하락분을 부담하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는 차량 교환이 목적이었던 만큼 강용석 변호사와 만나 법적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던 계획을 취소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이 5.18을 왜곡 폄훼한 김홍두 고양시 의원을 일벌백계하라고 새누리당에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당은 5.18의 가치를 훼손한 김 의원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당 소속 시의원의 반역사적 작태에 새누리당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5.18 희생자를 폭동자로 지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물의를 빚었습니다. 내년도 광주 전남 교육재정이 누리과정 예산 탓에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장회국 교육감은 시민 설명회까지 열어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내년도 누리과정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광주가 1,400억 원, 전남은 1,430억 원대에 이릅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률 개정안대로라면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방교육청이 의무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은 국가 보조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청은 빚을 내메울 수밖에 없고 결국 재정 파탄으로 내몰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누리과정으로 들어간 돈이 4년 동안 누리과정으로 들어간 돈이 3,800억 원이에요. 재정 건전성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장 교육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 5세 이하의 아이에 대한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정부가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결할까? 정부에서 의무지출 경비로 해야 합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에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 불가능해질 경우 학습 준비물과 수학여행 경비 지원 등 초, 중, 고등학생을 위한 일반 사업비는 전액 감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그마한 노력을 하더라도 학부모들이 돈을 다 내야 되고 이러는데 지금 이것마저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라면 정부에 대한 이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광주시 교육청은 보육대란 극복과 지방교육 재정 확대를 위한 시민운동본부를 꾸려 정부 정책의 방향 선회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빛원전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현황을 파악해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핫라인이 설치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21일부터 한빛원자력본부와 핫라인을 설치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재난 상황을 신속히 발령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는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 탐지해 방사선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시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화기술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성전사 디오에 대한 한중 합작 제작 계약이 광주 에이스페어에서 체결됐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한국 기업 디콘소프트가 기획한 성전사 디오에 투자되는 금액은 총 550만 불로 앞으로 중국 기업과 함께 협력 개발해 총 26편을 제작하게 됩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시민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온라인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온라인 서포터즈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30여 명으로 구성되는데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활동하며 광주 비엔날레 관련 소식이나 콘텐츠 등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알리게 됩니다. 바다를 막아 만든 해남 고천암호는 전국 최대 규모의 철새 도래지로 새들의 천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반면 조상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은 개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큰 섬이었던 해남군 황산면 징일이 앞바다입니다. 하루 중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은 민물대인데도 뻘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30여 년 전 고천암호를 만들기 위해 바다를 막은 뒤 뻘층이 계속 쌓이면서 빚어진 현상입니다. 이 때문에 인근의 농경지는 물이 제때 빠지지 않아 상습, 침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천암 막은 뒤로 바다 쪽이 오히려 더 높아지니까 비가 한 30mm만 정도 와도 앞들이 전부 이렇게 침수가 되어버려요. 농사를 짓지 못하는 노는 벼 대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뻘이 쌓이면서 농사뿐만 아니라 어업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수심이 낮아져 어선들이 뻘 등에 걸리는 일이 자주 빚어지고 주된 생계터인 김양식어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뻘층이 제가 올라오는 걸 봐서는요,
한 1m 20 정도는 올라오지 않았을까. 이 방파제 안에가 지금 뻘이 굉장히 많이 차 있거든요. 뻘 퇴적은 지금도 진행형이어서 주민들은 언젠가는 농사와 어업 모두 접어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족을 지원할 아시아 밝음 공동체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사단법인 아시아 밝음 공동체는 광주 광산구 길상자 옆 건물에 둥지를 틀고 광주 전남 지역 사회 중요 구성원이 된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족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밝음 공동체는 소셜미디어 고월당을 개설해 다문화 가족의 소통을 강화하고 북카페와 갤러리 등을 운영해 마련한 수익금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주 여성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학교법인 우암학원이 창학 65주년 기념식을 갖고 지역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암학원은 남부대학교에서 65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남부대와 전남과학대, 옥가고등학교를 명문사학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용기 학원장은 젊은 세대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과 인재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누고자 합니다. 호남대 랄랄라 스쿨이 교육부 방과후 학교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호남대는 교육 여건이 열악한 광주 전남 초중고등학생들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특화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실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 장관상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호남대 랄랄라 스쿨은 대학 주도형 방과후 학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학생들에게 진로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번 주말 벌초나 성묘하러 가는 분들 계실 텐데요. 주말에도 완연한 가을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8.3도, 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나들이 즐기기에도 좋겠습니다. 25일 설악산을 시작으로 다음 달 20일쯤 무등산에서도 첫 단풍이 물들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4일에는 단풍의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껴있는데요. 이 구름은 차차 거치겠고 낮부터는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건조해지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입니다. 담양 16도, 구례 화순 17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장성 담양 27도, 나주와 화순 28도, 장흥 2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 맑겠고요. 물결은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가 없는 가운데 추석 연휴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고향 오가는 길에도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